가을 7월 병자삭 무인 3일에 소금하 판합 불연석포 사카히베노 무라지 이하시키 대선하 진수련 길상 츠모리노 무라지 키사 등을 사신으로 당나라에 파견하였다. 도의 하이 남녀 2명을 당나라의 천자에게 보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당나라의 천자에게 보였다라는 건 여기서 당나라 태종인가? 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세민인가? 이게 근데 당회요 같은 통전이나 당회요 같은 책에 남아 있어, 이 기록이. 근데 이 시도를 보고 그러니까 하이를 왜 그럼 데리고 갔느냐라는 시도에 대해서 그 동북아 재단에서는 당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냉각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뭐 그거는 뭐 동북아 재단의 해석인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황상 이거는 정황상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맞는 말이겠죠, 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신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그 일본 서기의 주석, 본문 주석으로 있습니다. 본문 주석으로 있는데 요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네, 당나라의 이제 태종하고 서로 문답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이걸 좀 읽을까 말까? 주석은 원래 안 읽는데 왠지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읽어볼까요? 주석 개 많네. 이길년 박덕서에는, 다른 책이죠. 다른 책에는 이 천황 시대에 소금하 판합 부석포련 사카히베이 하시키노 무라지와 대산하 진수 길상련 등이 탄 두 척의 배가 오당로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오당로라는 건 여기서 그 오라는 게 중국 남부 지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뭐 이 남쪽으로 가는, 지금의 상해, 항주, 소주, 요 지역으로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길을 의미하겠죠. 오당로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김인현 7월 3일에 난파의 삼진포 미츠노우라를 출발했다. 난파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금 대판 지역을 위해서 출발했다는 거죠. 오사카에서. 9월 13일에 백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섬에 닿았다. 섬의 이름은 분명하지 않다. 자, 백제 남쪽에 닿았답니다. 14일 인시에 두 척의 배가 나란히 대해로 나갔다. 15일 해가 질 무렵에 석포련의 배가 갑작스럽게 역풍을 만나 남쪽 바다에 있는 섬에 표착했다. 섬의 이름은 이가위 니카웨라고 한다. 어딘지 모릅니다. 자, 그곳에서 섬 사람에게 죽었다. 동한 장직 아리마 야마토노 아야노 나가노 아타히 아리마 파납 불연 도적 사카 히베노 무라지 이나츠미 등 5명은 섬 사람의 배를 훔쳐 타고 도망쳐 괄주에 도착했다. 괄주라는 거는 중국 지명인데요. 절강성의 여수라는 곳이랍니다. 절강성이 이제 뭐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저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요게 절강이라는 걸 시발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지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하긴 뭐 얘들 문자니까 원래. 예. 절강성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이 근처 어디에 도착했답니다. 주연의 관인이 낙양의 도읍으로 보내주었다. 자, 낙양으로 갔답니다. 절강에서 낙양. 낙양이 지금이 어디냐? 여기 무안이 있고, 여기 장안이고, 그죠? 정주, 낙양역입니다. 근데 그때 수도는 장안 아닌가?
16일 한밤중에 길상련의 배가 월주 회계현의 수안산에 도착하였다. 회계현의 수안산, 뭐 수안산 중학교 어딘지 모르겠고 회계현이라 그러면은 소주가 여기죠. 이 근처가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 동북풍이 동북풍이 매우 강하게 불었다. 23일 여도현에 도착하였다. 타고 온 배와 여러가지 비품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윤 10월 1일 월주의 관청에 도착하였다. 15일에 역마를 타고 왕경에 들어갔다. 여기서 왕경이라는 거는 장안인가요? 장안이네요. 장안. 자, 장안에 들어갔다. 29일에 말을 달려 동경에 도착하였다. 동경이라는 건 여기서 낙양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정주보다 작지만 옛날엔 존나 큰 도시였죠. 천자는 동경에 있었다. 30일에 천자가 이들을 대면하여 일본국 천황은 평안한가? 라고 물었다. 물론 그때 일본이란 말 안 썼으니까 나중에 윤색한 거겠죠. 사신이 천지의 덕이 합쳐져 저절로 평안 얻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정무를 담당하는 경들은 잘 있느냐? 라고 물었다. 사신이 천황이 깊은 은혜를 입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천자가 국내는 평화로운가? 라고 했다. 사신이 다스림이 천지에 상하여 만민이 무사합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가 이들 하이의 나라는 어느 쪽에 있느냐? 라고 물었다. 자신이 이들 나라는 동북 쪽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하이에게는 몇 가지 부류가 있느냐? 라고 했다. 자신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먼데 있는 것은 도가류, 츠가루, 다음은 추하이, 아라 에미시,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숙하이, 니키에미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남녀는 숙하이입니다. 해마다 본국 조정에 입공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천자가 그 나라에 오곡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 오곡은 여러분 그 아는 그 곡식이요. 사신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나라에 가옥이 있느냐? 라고 했다. 사신이 없습니다. 깊은 산 중 나무 아래에서 기거합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짐은 하이의 몸과 얼굴의 기이함을 보니 기쁘고 신기하다. 사신이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물러가 관청에서 머물도록 하라.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다. 11월 1일에 조정에서 동지의식이 있었다. 의식이 있는 날에 천자를 또 아련했다. 입주한 제번 여러 번들 가운데 우리 자신, 여기서 이거 우리 자신이라는 건 일본이겠죠? 외놈들이 가장 훌륭하였다. 그러나 뒤에 화재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아련은 없었다. 12월 3일에 한지흥 간치쿠후의 시종. 한지흥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 이름이네요. 한지흥의 시종인 서한 대마려 카우치노 아야노 오호마로가 우리 자신을 참원했다. 사신들이 당조에서 죄를 얻어 유배형이 결정되었다. 그 후 지흥을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다. 사신 가운데 있던 역시 대륙의 스킬 사신 가운데 있던 이길련 박덕이 아뢰었다. 이로 인해 곧 죄를 면하였다. 일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는 내년에 반드시 해동을 정토하려 한다. 이거 백제 친다는 얘기 아닐까요? 너희들 외놈들도 동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경이 묶어두고 별도의 장소에 거두어두었다. 문을 닫아놓고 막아 여기저기 왕래하지 못하겠다.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뭐 이 다음인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조지죠. 그죠? 순식간에 멸망시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정보가 세면 안 되니까 일부러 붙잡아 놓는 게 아니냐, 엉겨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난파길사 남인서에는 당나라로 향한 대사의 배가 섬에 부딪혀 전복되었다. 이건 책 이름입니다. 난파길사 남인서. 부사가 친히 천자를 뵙고 하의를 보여주었다. 이에 하의는 흰사슴, 가죽 한 장, 활 3개, 화살 80여 개를 천자에게 바쳤다고 한다. 까지가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 엄청 길죠. 요때 당태종을 봤던 것 같아요. 당태종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서기가 맞다고 한다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전쟁의 문제, 군사적 문제 때문에 외놈들 자신이 이제 한동안 당나라에 억류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제로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일본 사신들이 제때 돌아갔다 그러면 백제로 이 정보가 전달돼서 아마 백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진 않았겠죠. 요때가 659년이고요. 659년, 그리고 요 다음 해가 바로 660년이랍니다. 그래서 660년 7월에 백제를 공격하게 된답니다. 의미심장해 볼 수 있는 기사.